자, 이제 스트레칭 중재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필수죠. 환자 병력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신체 계통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뻗침을 위한 준비,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저랑 같이 봐야 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거 꽉 끼는 옷, 붕대나 분목은 당연히 좀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소, 꽉 끼는 옷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좀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셔츠를 입고 있죠. 그렇게 되면 가슴 근육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여기 늘릴 때 여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근육의 타이트함을 넘어서 셔츠의 타이트함 때문에 효율적으로 스트레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얘기를 요즘은 하죠. 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 운동복 차림, 운동복 차림으로 오세요 라는 것을 우리가 운동 치료를 하게 되면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하게 되면 교수님이 계속 강조를 많이 해줄 내용이고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실습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실습을 해서 대면 강의로 손을 어떻게 잡는지 세세하게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바닥 전체로 잡아서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해라 라는 건데 읽기만 하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막 아이 너 너무 아파 힘 빼, 네가 힘을 주는 거야 힘 빼 라고 얘기하는 치료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환자는 아 네가 너무 아프게 누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실습을 하다 보면 이게 왜 생기냐, 둘 다 맞아요. 그 황희정승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말도 맞구나, 네 말도 맞구나. 교수님이 들어보면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네 말도 맞구나 이렇게 느낌이 다가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손바닥으로 누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압박을 줘야지 면적이 넓어져야지 압박이 한 부분에 국소 부위에 집중되지 않겠죠. 근데 본인은 이렇게 넓게 누른다고 눌러요. 그렇지만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누를 때 면에 제가 여기 떼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누를 때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죠. 이쪽 부분으로만 조금 더 압박이 가게. 물론 이렇게 누르진 않습니다. 손바닥 면적은 전체적으로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미세한 컨트롤로 압박력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도수 치료를 할 때 실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매뉴얼 그 테크닉을 배우더라도 그걸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100가지 테크닉 알고 있어도 그거 100가지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센서티브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근육을 풀 때 조금이라도 압력이 불쾌하게 작용이 되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근육이 확 수축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나중에 경험을 쌓다 보면 그거에 대해 느낄 텐데 손바닥 전체로 전체 압력 분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케이스의 친구 둘이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서 얘기를 하죠. 음, 자, 치료사 역할을 한 친구는 자기는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눌렀는데 얘가 너무 환자 역할을 하는 학생이 너무 엄살을 부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러면 내가 너 한번 눌러볼게. 자, 요거랑 요거랑 느낌 다른 거 이해되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이해해요. 네. 두 번째 게 더 아파요. 너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누르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했던 거야. 자, 친구는 자, 봐봐요. 교수님이 이렇게 누를 때 아까 전에 친구가 한 느낌은 요 느낌 맞아요? 네, 너무 아팠어요. 자, 지금 봐봐요. 이렇게 하는 느낌. 이거는 괜찮아요? 교수님 하나도 안 아파요. 친구는 요 느낌이 친구가 했을 때 요 느낌이 나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하다 보면 손에 대한 감각을 점점 키울 수 있는 실습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6월 달에 실습 2주 동안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를 그때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고요. 요게 소위
여러분들의 연봉을 좌우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요 기본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교수님이 보기에는 한 연봉 2, 3천? 2, 3천 정도 연봉 차이가 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가 통증이 아니라 당겨지는 느낌, 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라는 거죠. 스트레칭 되는 느낌. 환자가 아픈 게 아니에요. 페인이면 안 돼요. 페인은 아니고요. 스트레칭 되는 느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느낌의 차이를 알기는 하는데 간혹 이 느낌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조직의 스트레칭하는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환자분. 이 느낌이 제가 환자분 아픈 어깨가 아픈 환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깨 할 때 이 느낌이 안 드시고 날카로운 느낌이나 아니면 뭐 저리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치료를 해야겠죠. 자, 뻗침 후의 관리, 요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보면은 물렁 조직이 늘어난 자세로 냉각되었을 때 운동 범위 증가가 더 잘 유지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세요.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남학생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 좋아하거나 아니면 해외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가끔 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격렬한 경기가 끝난 뒤에 바로 뭐 라커룸, 혹은 라커룸은 없겠죠. 자기 그 훈련센터에 가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안에서 뭐 아이스 연기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몸을 좀 차갑게 만드는 냉치료, 우리가 수치료에서 얘기를 하는 냉치료 개념의 그런 치료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로가 빨리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롯데자이언츠에서도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환자들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점 대중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마치 태닝샵이 유행했던 것처럼 조금씩 이것도 이렇게 조짐이 보일랑말랑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뻗침 운동 할 때 주의사항들, 뭐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안 읽어줘도 이제 다들 알겠죠. 중요한 것들만 한번 봅시다. 자, 과한 뻗침을 하면 안 되겠죠. 준비 운동 하는 게 좋고요. 웜업을 좀 해놓은 상태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죠. 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골절이 있었다, 최근에 골절이 있었다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대부분 항상 비슷하죠. 부종 나오면은 하면 안 된다. 호흡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요. 자, 척추, 허리와 목을 스트레칭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자, 요런 것들 주의를 하고요.